12번의 이미지를 소스 파일로부터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부터 좀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전체 이미지의 위치, 레이아웃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에다가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속성이 고급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스터화 시켰습니다.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아래쪽에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 처리에 사용될 그라디언트 도구의 컬러는 검정과 흰색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선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왼쪽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 12번의 이미지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 방향으로 흐릿한 레이어 마스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왼쪽 가장자리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살짝 적용하시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12번 이미지에 대한 레이아웃이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이미지입니다. 13번 이미지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작업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와 위치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자, 위치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했기 때문에 고급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스터화 시켜줍니다. 이 13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혼합 모드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혼합 모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상단에 보시면은 혼합 모드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선형 라이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형 라이트를 클릭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또 적용합니다. 레이어 아래쪽에 마스크를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도구 툴에서 그라디언트 도구 툴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역시 조금 전에 사용했던 검정, 흰색, 그리고 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입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위쪽 부분이 투명하고 아래쪽에 13번 이미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방향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진행되도록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지금 보입니다. 레이어 상에서는 아래쪽 12번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혼합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이미지입니다. 14번 이미지는 레이아웃 상의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 14번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작업 공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14번 이미지는 크니까 그대로 엔터를 눌러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성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레스터화 시켰습니다. 위쪽에 있는 모양들이 좀 보여서 작업하기 좀 불편해서 가시성을 먼저 껐습니다. 14번 이미지에서는 바로 레이어 마스크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도구 툴을 사용을 하는데 스타일을 방사형 그레디언트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가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이 지금 투명합니다. 바로 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하는 방향을 반전시켜서 안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고 바깥쪽 영역이 투명해지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범위를 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센터, 중심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적용되는 범위와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왼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크니 1차적으로 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이미지까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5번 이미지 불러보겠습니다. 자, 15번 이미지. 15번 이미지는 지금 바람개비입니다. 출력 형태를 봤더니 이 모양보다 위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상에서 모양들을 다 띄우고 커서 위치를 위쪽에다 갖다 놓고서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15번 이미지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 공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란색의 바람개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에서는 사용 도구는 각자 작업하기 편한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 빠른 선택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선택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카피라이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그냥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 선택 영역만 남기고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에서 4번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원본의 15번 이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15번 이미지에 대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먼저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적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서 그물눈, 네, 그물눈을 적용하겠습니다. 브러쉬 핵에 들어가서 그물눈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 보정입니다. 색상 보정은 따로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컨트롤 T 하시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와 크기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색상 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색상 보정은 빨간색 계열로 보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미지를 선택한 영역에만 색상 보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 보정에 대한 조정 레이어를 불러오겠습니다. 색조 슬래시 섀도잉. 색상화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색조는 붉은색, 섀도는 원색이 얼마만큼 가까운지 조정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선명한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밝기 정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에 대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레이어 스타일, 경사와 엠보스입니다. 원 이미지 레이어로 이동을 한 다음에 FX에 들어가서 경사와 엠보스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개비 이미지 15번 이미지에 대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17번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이미지는 지금 출력 레이아웃을 보면은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전에 작업이 끝난 레이어 이미지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 클릭 드래그 엔터. 여기서 필요한 거는 텍스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모두 블랙 계열입니다. 블랙 계열에 있는 컬러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자동 선택 도구가 좀 적절하겠습니다. 인접 부분이 여기 버튼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미지 전체에 블랙 컬러만
아주 빠른 시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면 카피라이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험 당시에는 없겠지만은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블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추가되지 않은 부분을 더하거나 빼거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은 선택한 영역에 복사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17번 이미지에는 먼저 필터,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예술 효과에 거친 파스텔 효과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FX에 들어가서 선의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는 5픽셀입니다.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F6개입니다. 또 확인.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80% 적용했습니다. 이제 위치만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참조해서 컨트롤 T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 이미지까지 배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스 이미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 작업의 배치가 끝났는데 16번에 대한 조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출력 형태는 지금 보입니다. 스마일 이미지 부분을 소스 파일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블랙 컬러만 남겨두고 배경은 삭제되고 이 스마일 이미지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여기서는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클릭. 아래쪽에 지금 카피라이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른 선택 도구로 블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서 Alt 키를 누르고 삭제를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16번 이미지에 대한 선택이 끝났습니다. 복사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원본 이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가지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 격자 부분의 위치와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의 위치 대비로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은 사실은 맞춰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너점만 알면 되니까요. 자, 왼쪽에서부터의 그 눈금자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 위치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에서 430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마크해 보겠습니다. 430 되는데 지금 위쪽으로부터의 그러면은 위치는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되는 165입니다. 자, 165. 아래쪽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20 정도입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표기를 해놓은 이 공간 안쪽에다가 이 스마일 이미지를 이제 배치만 해주시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이 공간 안쪽에만 가져가서 크기를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 이미지까지 전체 문제에서 제시한 이미지에 대한 배치 작업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